자, 오늘 저녁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일주일 동안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8월 달도 이제 거의 끝나가고 있는데 8월 달은 뭐 그래도 이제 그 수익이 좀 많이 나셨다기보다는 그래도 종목들이 좀 더 올라오고 지수가 단기 하락을 좀 하긴 했지만 개별주 테마주들은 지금 잘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심리가 이제 좀 불안하실 수는 있는데 종목들은 크게 떨어지거나 그런 것보다는 이제 뭐 튀어 오르는 종목들이 이제 점점 더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제 8월 마무리는 잘 돼가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이제 어젯밤에 이제 미국 증시도 이제 급등 마감을 했는데 이제 그 부분도 좀 짧게 설명을 해드리고 오늘 저녁 방송 주제는 여기 네옴시티하고 에너지 관련주들이 지금 폭넓게 순환매가 돌고 있는데 뭐 큰 그림을 한번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그 요즘에는 이제 멘탈 잡아드리는 그런 얘기도 많이 해드리지만 뭐예요 이제 종목들 얘기도 많이 해드리죠, 그죠? 네. 전문가가 이제 이러이러한 종목들이 움직인다, 뭐 움직일 것 같다, 잘 보셔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한다는 건 시장이 그만큼 괜찮다는 얘기겠죠, 그죠? 네. 뭐 전문가 입으로 맨날 시장 좋다 좋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종목 얘기를 많이 한다는 거는 시장이 좋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멘탈을 잡으셔야 된다 그 얘기를 많이 할 때는 이제 종목이 뭐 이렇게 잘 움직이면 여러분들 멘탈 그렇게 나갈 일도 없어요, 그죠? 네. 근데 멘탈 얘기를 많이 할 때는 이제 종목들이 움직임은 별로 없고 여러분들의 마음은 이제 크게 흔들리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 거죠. 어쨌든 지금은 이제 종목들이 아주 잘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일단 이제 증시 지수 체크 좀 해드리고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일단 어제 그 미국 증시가 강하게 끝났는데요. 어제 다우 지수도 0.98%, 1% 가까이 상승 마감했고 여기다가 선을 하나 거놓고 있었는데 여기죠. 네. 지금 잘 아무튼 이제 상승이 나왔어요.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지는 다음 주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나스닥 지수도 어제 1.6% 그래서 상승이 잘 나왔는데 뭐 중요한 자리에서 상승이 잘 나왔어요.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지수도 지수인데 어제 미국에 있는 이제 거의 대부분의 지수가 상승하면서 대부분의 종목들이 같이 움직였어요. 네, 그리고 특히 이제 반도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이제 크게 오르면서 이게 3.6% 올랐거든요. 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중요한 이유가 우리나라 시가총액 1위, 그 다음에 3위가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죠. 그래서 반도체 주들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아무튼 이제 미국 증시가 어제 지수만 올라간 게 아니라 뭐 필라델 저기 반도체 관련주들도 많이 올라갔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3, 4%씩 다 올라갔어요. 그리고 그 빅테크 기업들 있죠. 네. 거기도 이제 상승을 했고 그쪽뿐만 아니라 뭐 철강주도 어제 많이 올라갔고요. 하여튼 전반적으로 어제 미국 증시, 미국 종목들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이제 약세장이 아니라는 소리잖아요. 그렇죠? 네, 잘 끝났고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나라도 잘 끝났어요. 잘 끝났는데 일단 아침에 그 미국 증시 영향받아서 우리나라 지수도 상승 출발을 하긴 했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 이제 코스피 지수는 플러스로 끝나긴 했는데 뭐 상승이 크게 나오진 않고요. 시초가 대비는 좀 낮게. 그래서 플러스 0.15%뭐 이 정도로 그냥 소소하게 끝났는데 21선 위로 다시 올려놨죠. 네, 요거는 좀 의미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내려올 수는 있는데 미국 쪽을 잘 보시면서 이렇게 가시면 돼요. 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코스닥 지수는 오늘 마이너스 0.6%. 최근에 이제 코스피보다는 이제 코스닥 지수가 좀 더 강했었는데 오늘은 좀 약했죠. 이유는 셀트리온 같은 이제 바이오주들이 좀 약했어요. 그래서 코스피 쪽에도 거의 하락 나온 게 많지가 않은데 여기 보시면 이제 셀트리온 있죠. 네. 셀트리온이 이제 21선 위로 못 올리고 마이너스 4% 하락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코스닥 쪽의 1위가 역시 셀트리온 헬스케어겠죠. 이것도 오늘 4% 하락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약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코스닥에서 좀 반등 많이 나온 이제 대형주들도 좀 눌렀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좀 더 빠졌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큰 문제는 없다는 뜻입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IT 주들도 좀 빠졌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네. 그리고 이제 근데 우리 회원들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어요. 네, 저희 방에는 이제 바이오주들이 있기는 있는데 그렇게 뭐 영향받는 종목은 거의 없기 때문에
또 바이오 종목 그렇게 많이 하지도 않고 그래서 적당히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갈까요? 이제 네옴시티 수혜주 이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최근에 네옴시티 수혜주 시계요? 아, 네. 여기 저기 뭐야 화면 잘 보이시면 1번 한번 찍어주세요. 잘 보이시죠? 네. 컴퓨터 시계가 늦으시면은 체크를 한번 해보세요. 네. 그거는 체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바이러스 감염 여부 등등등, 그죠? 네. 자, 이제 저번에 그 네옴시티 관련주들 얘기했었죠, 그죠? 요거 잘 보셔야 된다고. 그래서 그랬었는데 오늘 그 네옴시티 관련주 중에서 상한가 놓은 게 있습니다. 네. 네, 방송에서 이제 언급했던 종목도 있고 아닌 것도 있었는데 오늘 이제 움직이 테마주들 쭉 얘기해 드릴게요. 네. 아까 이제 방송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전문가가 종목 얘기를 많이 한다는 거는 좋은 거예요. 네. 아무튼 오늘 저기 방산주들도 많이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네옴시티, 그 다음에 뭐 에너지 관련주들이 이제 많이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재료를 여러 개가 겹치면서 올라가기 때문에 꽤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이제 천천히 얘기해 보죠. 지금은 이제 대용주보다는 개별주, 테마주가 좋은데 오늘 이제 이 차트 되게 잘 만들어놨다는 얘기를 제가 했던 것 같은데 한미 글로벌이거든요. 이게 이렇게 만들어놨었어요. 차트를 보시면 여기가 전고점이었는데 이제 이 종목도 6월달에 이제 급락이 나왔었죠. 네. 14,000원에 있던 게 9,000원대까지 빠졌으니까 이것도 많이 빠진 거죠. 한 5,000원 빠졌으니까요. 네, 그죠? 네. 급락이 잘 안 나오는 주식인데 이게 그 설계라 그랬잖아요. 설계. 네? 설계 관련주 중에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설계 관련 건축 설계 네. 관련된 종목은 이제 대표적인 게 히림이랑 한미글로벌인데 한미글로벌이 아무튼 이렇게 빠졌다가 6월 말 들었다 놓고 하면서 이제 최근에도 만들어 놨거든요. 이 종목이 여기 떨어졌던 이유는 뭐 6월 달에 다 폭락할 때 그때 같이 떨어진 겁니다. 근데 그러다가 이제 거래가 없었잖아요. 그죠? 떨어지기 전에도 떨어지고 나서도 근데 갑자기 이제 거래가 훅 들어와요. 이 거래량은 적은 거래량이 아니거든요. 여기 뭐 고점 찍을 때만큼의 거래량은 아니지만 거래량이 좀 들어왔어요. 그리고 이제 들었다 놨다를 자꾸 하더군요. 그죠? 최근에 되게 잘 만들어놨어요. 제가 그 정부정책주 대통령 지지율이 최저일 때 그때 막 얘기할 때가 이 종목이 여기쯤에 있었거든요. 네, 들었다 놨다 해놨죠. 그죠? 네, 요즘에 SOC 관련주들 이렇게 차트 만들어 놓은 거 많습니다. 네. 근데 일단 한미글로벌이 잘 만들어놨죠. 이게 또 한번 보시면 어서오세요. 네. 여기 거래량 없잖아요. 그죠? 네.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네옴시티, 사우디아라비아 네옴시티가 나오면서 들었다 놨다 합니다. 네. 그러더니 그죠? 거래가 좀 또 나왔어요. 네. 그러고 나서 어제가 목요일이죠. 어제 올라가는 척. 네. 근데 이제 긴 꼬리 달고 문봉으로 끝난 거래도 많죠. 네. 그래서 이제 신고가를 실패한 것 같은 그런 모양을 만들어 놓더니 오늘 아침에 휙 하더니 상한가 가버렸어요. 거래 터트리면서 52주 신고가 2015년도 이후로 신고가 내면서 2015년도 여기 많이 갔죠. 여기. 근데 왜 많이 갔는 줄 아세요? 이때 리모델링 관련주들 많이 갔거든요. 재건축 박근혜 대통령 때 그때 이후로 이게 이 박스권을 못 넘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보이세요? 박스권을 못 뚫고 있다가 이번에 뚫어버린 거예요. 이해되시면 7번 한번 찍어주세요. 그러니까 네옴시티 관련주를 뜬금없이 얘기한 게 아니라니까요. 한미글로벌이 이게 지금 센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한미글로벌 없는데요. 우리도 없어요 이거. 우리 방에도 이거 없다니까요. 회원들한테 얘기를 많이 해드렸어요. 사지는 못하는데 아니 돈이 많아야지 뭘 다 사죠. 요즘에 돈이 없는 게 한인데. 제가 이제 현금 없는 게 이제 한스러울 때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한국은행에서 마이너스 통장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한국은행에서. 한국은행은 참고로 개인이랑 거래 안 합니다. 네. 근데 아무튼 돈이 이제 없어서 아쉬울 때 너무 좋아 보이는데 돈이 없는 거. 돈만 있으면 다 사고 싶어요. 좀. 네, 그래서 설명만 많이 한 종목입니다. 저희도 이거 없어요. 이게 없으니까 여러분들한테 이거 사우디아라비아 네옴시티 관련주라고 며칠 전에 얘기를 해드렸죠. 갖고 있었으면 절대 얘기 안 했어요. 아셨죠? 네. 어쩔 때 갖고 있는데도 이제 일부러 얘기할 때도 있지만
거의 그런 일이 없죠. 네. 네, 아무튼 이제 열심히 가더군요 오늘. 그래서 갖고 있지는 않지만 네, 보기 좋았어요. 왜냐하면 이제 이 다음 게 줄줄이 나올 테니까. 주식할 때는 이렇게 하셔야 돼요. 내가 살려고 했는데 내가 없는 것만 가네 이러면서 펄펄 뛰시면 안 돼요. 아, 나도 사우디아라비아 네옴시티 관련주 사놨는데 한미글로벌이 많이 가네, 먼저 가네, 그럼 내 것도 가겠지. 그럼 기다리시면 돼요. 네. 막 이팔 저팔 그러면서 막 욕하시면 안 돼요. 요즘에 주식이 잘 안 되니까 막 욕하는 분들이 있어요. 욕하는 분들이 많아요. XX 육두문자 하시면 그러시면 성질납니다. 네. 그래, 한미글로벌아 많이 가라, 내 것도 많이 가게 이러면서 그렇잖아요, 그죠? 가장 먼저 가는 게 많이 가줘야 그 다음에 가는 후발주라도 많이 가니까, 그죠? 네. 아무튼 갔어요. 네. 그죠? 시작한 거 이제. 그랬잖아요. 사우디아라비아 그 빈살만인지 뭐 그 사람 왕세자가 11월 달에 온다고 하면 보통 한 3개월? 네. 3개월 전에는 테마주 움직인다고. 8월 달이잖아요, 지금. 11 빼기 3 하면 8. 이번 달.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아 특수강이라고 있어요. 요게 상한가 갔어요. 최근에 들었다 놨다 했죠. 세아 특수강. 한미글로벌 다시 보시죠. 최근에 들었다 놨다 했던 게 똑같죠. 뭐 하고 있었다니까. 오늘 간 거예요. 요것도 이제 돌다가 이제 가는 거예요. 아직 신고가는 아닌데 아무튼 뚫어놨어요. 못 보는 거래량이 등장하면서 들었다 놨다 해놓은 거예요. 최근에 세아자로 시작하는 회사들이 몇 개 있는데 다 움직였겠죠. 세아, 세간, 지주. 요것도 오늘 좀 들었다 놨고요. 별로 크게 올라간 건 아니에요. 세아 베스틸 오늘 들었다 놨죠. 그리고 뭐 세아 홀딩스 이런 것 오늘 좀 들었다 놨죠. 관련주로 가는 거예요. 참고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히림 있죠. 히림이 한미글로벌이랑 이제 그 같은 저기 건축 설계 그쪽인데, 제 생각은 그래요. 히림은 작년에 윤석열 대선주로 많이 갔었고, 올 초에는 김건희 씨 관련주도 된대요. 그래서 갔었고, 그죠? 그 앞에서 많이 갔었고, 중간에도 뭐 들었다 놨다 많이 했어요. 최근에 보면 6월 말에, 그죠? 6월 말에 사우디아라비아 네옴시티 얘기 나올 때 상한가 치면서 올라왔어요. 개인들이 히림은 많이 아는데 한미글로벌은 잘 모른단 말이에요. 개인들이. 그러니까 이건 지금 여기 박스권을 이제 못 나갔어요. 근데 여기 뚫어봤자 여기 또 있거든요. 이제 부담스럽고 이거 인지도도 높고 하니까 세력이 이걸 올린 게 아니라 한미글로벌을 올렸어요. 한미글로벌이 앞에 이제 한미자가 들어가니까 이거 한미약품하고 뭐 그거 아닌가요? 한미 사이언스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죠? 네. 이거 한미글로벌이 그 뭐예요? 저건 줄 아시는 분들도 있어요. 제약회사 아니에요? 실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가끔씩. 그럴 때는 멀리 가지 마시고 홈페이지를 들어가시면 돼요. 네이버 토론만 가지 마시고 한미글로벌 홈페이지 가면은, 그죠? 네. 다 뭐예요? 그래서 보이세요 이거? 네. 다 건설 현장, 뭐 주택, 다 이거 뭐 안전보 쓰고 있죠? 네. 바이오랑 상관이 없는 회사예요. 근데 한미약품 자회사인 줄 알아요. 아니라니까요. 토탈 솔루션. 그러니까 이제 건설, 설계, 도면 설계하는 거 화면 나오죠? 네. 홈페이지 들어가면 이제 저기입니다. 이제 요런 거 하는 회사예요. 저한테 이제 히림 대신에 한미글로벌이 더 세게 갔어요. 히림 갖고 있는 분들 왜 안 가지? 그러신 분들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다스코라고 있죠. 이것도 저번에 얘기했었죠. 네. 바닥에서 들었다 놨다는 건데 잘 보시면 최근에 여기도 들었다 놨다 했었죠. 네. 근데 이게 그 잘 보세요. 네. 히림도 그렇고 한미글로벌도 그렇고 최근에 8월 16일이죠. 이렇게 일주일 전에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원래는 이제 8월 16일이 아니라 언제 8월 9일 날이죠. 8월 9일 날 그 윤석열 정부 부동산 대책 처음으로 이제 뭐 발표하려고 했었잖아요. 계획이 250만 호 플러스 알파였는데 나중에 270만 호인가로 바뀌었죠. 네. 근데 이제 비가 강남에 이제 물폭탄 떨어져가지고 일주일 연기했다가 그러다가 지난주 화요일 날 발표했는데 개인들이
먼저 선제적으로 건축, 건설, SOC 관련주들 다 때려버렸어요. 원희룡 씨가 발표하기도 전에 오늘 발표하니까 끝이다 그러면서 진짜 제가 답답해서 그러는데 내 전문가 15년 가까이 하면서 근데 그런 건 내 처음 봅니다 진짜. 옛날에는 제발 팔아라. 발표하기 원래는요 그런 큰 발표하기 전에 팔아야 되는 게 맞아요. 한 하루 이틀 전에 아니면 그날 아침에라도 발표하기 전에 빨리 팔아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근데 옛날에 그렇게 개인들 보고 예를 들어서 원희룡 씨가 부동산 정책 발표하기 전에 빨리 팔아라 그러면 그런 얘기를 하면 개인들이 절대 말을 안 들었어요. 웃기지 마라 우린 간다 더 가지고 간다 그러면서 더 갈 건데 왜 자꾸 안 된다고 얘기하느냐 오히려 전문가랑 싸웠거든요. 네. 근데 요즘에는 개인들이 먼저 팔아요. 전문가다 이런 거 처음 본다니까요. 네. 그 사람들이 판 거 중에 한미글로벌하고 히림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어요. 왜냐면 이거 다 건설이랑 엮이잖아요. 특히 히림 있죠 이거. 보시면 8월 16일이 여기거든요. 네. 거기서부터 떼구르르 떨어진 거예요. 여기는 얼마냐? 9,700원 거의 만원에 가까워요. 최근에 어디까지 떨어졌을까요? 8,000원대 초반까지. 그러면 대충 계산해도 15% 정도 떨어졌다는 거예요. 이만큼 떨어져. 그러면 이제 가장 먼저 손절한 사람, 그 다음에 일주일 동안 내내 손절한 사람들이 여기 있었겠죠. 21% 깨졌으니까.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제가 그 얘기했던 거예요. 지난번에 얘기했을 거예요. 왜 그 부동산 정책 발표하는 날 개인들이 왜 그걸 파느냐? 이거는 잘못된 행동이다. 이건 어리석은 짓 한 거다. 제가 대놓고 얘기했거든요. 그때 그 얘기했더니 유튜브에서 갑자기 방송 듣고 있던 사람 예를 들어 50명이 있었다 그러면 10명이 나가버리더라고요. 제가 좀 세게 얘기했거든요. 바보짓 했다고. 이제 기분 나빴는지 확 나가버리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어때요? 돈 올라오잖아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개인들하고 같이 그렇게 호흡 맞춰서 하지 마세요. 그건 아니에요. 이건 아니라니까. 아무튼 이 다스코도 뭐 그런 거예요. 고점이 어디예요? 8월 16일이에요. 이해되셨으면 7번 한번 더 찍어주시고. 그러니까 이렇게 개인들하고 이런 행동 따라하지 마세요. 원래는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지금은 아니에요. 다스코 고점이 여기잖아요. 아, 고점이라기보다 여기서부터 하락했잖아요. 여기까지 6,500원 근처에서 5,500원까지. 그럼 이것도 한 대충 15% 빠졌다는 거 아닙니까? 투매입니다 이거. 근데 어때요? 다시 올라오잖아요. 왜 그러냐 이거. 군중심리라. 그러니까 지금 건설 관련주들 있죠. 건설, SOC 뭐 이런 갖다 붙이면 되는데 이 관련주들이 얘기했잖아요. 국내 이슈는 뭐예요? 많아요. 부동산 공급, 가덕도 신공항, 그 다음에 2030년 부산 엑스포 유치, 그 다음에 국토 균형 개발 많습니다. 갖다 붙이면 해외로는요. 네옴시티, 그죠? 그 다음에 중국, 오늘도 중국에서 뉴스 나온 게 있거든요. 중국에서 뭐 한다는 줄 아세요? 철도, 수로, 에너지 이쪽에다가 약 1,300조 원 규모의 투자를 한다고 이제 그런 뉴스가 나왔어요. 중국 철도, 수로, 에너지 거기에 1,300조, 1,300억이 아니라 1,300조 규모 투자를 한다고 하는데 그래가지고 오늘 풍력, 뭐 태양광 에너지, 철도, 건설기계 테마주도 움직였는데 대표적인 게 뭐냐? 현대, 두산, 인프라코어 이거예요. 그냥 세력이 올린 거예요, 그냥. 요즘에 두산 그룹들이 좀 괜찮아요, 요즘에. 네. 이게 뭐 여기서 만드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뭐예요? 포크레인이잖아요. 굴삭기. 포크레인. 포크레인이 뭔지 모르시는 분 없죠? 네. 날랐다니까요, 오늘. 왜 그런다고요? 중국에서 이제 대규모 투자를 한다고 해서 철도, 수로, 에너지. 자, 보세요. 네. 이거 이제 기본 경제 상식을 알아두시면 좋은데 중국이 왜 철도, 수로, 에너지에 저렇게 큰 규모의 투자를 할까요? 정확하게 알고 있다 1번, 잘 모르겠다. 솔직히 4번 찍어보세요. 왜 저걸 투자할까요? 미국은 반도체 뭐 여기에 투자한다고 그러고 그죠? 우리나라도 뭐 4차 산업 이런 데 투자한다고 하는데 왜 저긴 갑자기 철도, 수로, 에너지에 저렇게 큰 규모의 투자를 한다고 할까요? 네, 3번 찍으신 분들 좀 있으시죠? 네, 자, 왜 그러냐면 중국은 그 고정자본에다가 투자를 해야지 경제가 살아나요. 요즘에 중국이 경제가 어렵다고 하죠. 네, 중국이 경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중국은 경제가 어려우면 경기 부양책을 해야 되잖아요. 미국이랑 우리나라랑 여기는 금리 인상하고 있죠.
미국, 아시아, 일본, 우리나라, 일본도 하나 지금 하긴 하죠. 미국이랑 유럽,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뭐 하고 있어요? 금리 인상하잖아요. 근데 러시아 저기 어디야? 중국은 뭐 하는 줄 아세요? 금리 인하예요. 경기 부양책을 내고 있다니까요. 우리는 경기 부양책이 아니라 금리 인상하고 있는데, 왜냐면 잘 모르시는 경제 사이클이 틀려서 그래요. 근데 이제 중국은 어디에다가 투자를 많이 해야, 그러니까 경기 부양책이니까 경제가 안 좋으니까 경기를 살리려고 저러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디에다가 투자를 해야 되겠어요? 그 나라가 그 약간 나라마다 약간 차이가 있는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고정자본이라고 있어요. 고정자본. 지금 정확한 퍼센테이지는 약간 달라질 수 있는데, 보통 이제 전체의 한 70%? 60에서 70% 정도가 고정자본, 거기서 이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투자를 해야 경제가 살아나는 거예요. 고정자본이 뭐냐면 한마디로 SOC 부동산 개발이에요. 이해되셨으면 1번 찍으시고 4번 찍으십니다. 어렵지 않죠? 거기에 투자를 해야 거기 경제가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후진국이기 때문에 그쪽에 투자를 많이 해야 돼요. 특히 거기에 투자를 해야지 살아난다니까. 그러니까 중국은 경기 사이클이 틀려요, 우리나라가. 경기 부양책을 그렇게 내는 거예요. 살아남으려고. 그래서 철도, 수로, 에너지 그쪽에 투자한다고 하니까 뭐가 움직여요? 네. 이거 현대, 두산 인프라고. 그 다음에 이제 재룡 전기. 오늘 재룡 전기가 이게 앞에서 많이 올라갔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 전고점에서 걸려가지고 한 2달 돌다가 오늘 뽑았어요. 요즘에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약세장 온다고 막 그랬잖아요, 그죠? 네. 지난달에도 약세장이 시작됐다.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대놓고. 그렇게 좀 과한 표현 안 쓰려고 하는데 헛소리 하지 말라고. 무슨 약세장 타령하냐고. 제가 7월달에 강하게 얘기했죠, 그죠? 네. 이게 무슨 약세장입니까? 전고점에서 돌더니 또 올라와요, 지금. 재룡 전기. 이거 아까 실수했으면 이거 상한가 할 뻔했어요. 22%까지 급등했거든요. 이게 올라간 이유가 중국 수도, 철도, 수도가 아니고 수로, 철도, 에너지 투자. 네. 재룡전기가 옛날에 대표적으로 뭐 철도 쪽도 되거든요. 재룡전기하고 짝꿍이 있죠. 재룡산업. 아까 그래서 재룡전기 22% 급등하고 재룡산업이 옆에 있다가 같은 집안이니까 요것도 아까 10% 올랐던 거예요. 그죠? 네. 이렇게 간 거예요. 이거하고 이제 또 뭐가 있었냐면 태양광 쪽에 S에너지. 그러니까 이게 다 뭐냐면 전기잖아요, 전기. 그 다음에 S에너지는 태양광이고 차트 좋아요. 정거점을 막 갱신을 한다니까요, 지금. 이게 무슨 약세장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에너지 관련주들이 뭐 풍력에 갖다 붙이든 태양광에 갖다 붙이든 뭐 미국의 무슨 법안통 갖다 붙이든 중국이 뭐 한다고 갖다 붙이든 아니면 뭐 사우디가 뭐 한다고도 갖다 붙이고, 그러니까 여기 붙었다가 저기 붙었다가 계속 붙는 거예요. 이게 약세장입니까? 약세장이 아니잖아요. 응? 이게 무슨 약세장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7월달하고 8월달에 손절 안 하고 종목 들고 있는 사람들이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고, 주식을 계속 이제 매집을 한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응? 시장이 하락할 것 같으면 현금 들고 있고 올라갈 것 같으면 주식 산다고요? 네. 여러분들이 세력이며 그런 사람 먹여주겠습니까? 다시요. 네. 시장이 안 좋을 때는 현금 들고 있고 올라갈 땐 주식 들고 있고 그런 식으로 기회주의자처럼 주식하는 사람들, 여러분들이 세력이라면 그런 사람 먹여주겠냐고요. 수익 내게 해주겠냐고요. 안 먹여줘요, 절대. 근데 본인들은 그러면서 본인들은 또 그렇게 매매를 해요. 그런 사람들이 기회주의자인 거예요. 이 바닥에서는 그런 사람들 절대 수익 안 내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들고 있던 사람들이 이기는 거예요. 이제 SNS도 올라오잖아요. 중국 태양광 좋아하잖아요, 그죠? 이게 아까 그래도 들썩거린 거예요. 그냥 세 가지만 얘기할 거예요. 이것도 이거보다 더 많은데 종목 얘기할 게 많으니까.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우리나라 국내 부동산 관련된 것 중에 또 뭐가 있어요? 부산 가덕도 신공항, 그죠? 여야를 불문하고 한다고 했으니까, 그죠? 전 개인적으로 가덕도 신공항 안 했으면 좋겠는데 공항이 좀 바닷가에 있으니까 좀 그래요, 이거. 네, 근데 아무튼 저 개인적인 생각이고, 양쪽 다 여당 야당 다 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네. 근데 여기 보시면 이제
부산 가덕도 신공항 뭐 빨리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가 나와서 유신이라는 종목을 또 신고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유신은 이거는 다른 걸로도 돼요. 뭐 사우디아라비아에 갖다 붙여도 되고 뭐 저기서 해외 이슈도 있구나 저기 우크라이나 재건수 이슈 하여튼 뭐 여기저기 다 갖다 붙여도 돼요. 건설, 기계, 중소형 건설주, 건자재주들 다 그냥 여기저기 갖다 붙일 때 많아요. 지금. 이게 무슨 약세장이냐고 뚫고 올라가는. 오늘은 이제 부산 가덕도로 이제 포장해서 가는 거고요. 한국종합기술 이것도 이제 그걸로 지금 붙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 이유가 다 틀려요. 이날은 저것 때문에, 이날은 딴 것 때문에. 어쨌든 저항이고 뭐고 간에 막 올리는 거예요. 지금. 올라온다니.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사람들이 언제 던져요? 여기요. 8월 16일 날. 부동산은 끝났어. 그래서 막 판 거예요. 네? 부동산은 끝났어. 그래서 끝나게 뭘 끝나요? 세력들이니까 개인들은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팔려고 하는 거고 세력들은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계속 올리는 거고. 누가 이겨요? 세력이 이기는 거예요. 세력이. 그리고 이제 그 SOC 관련주 중에 네. 부산 근처에 있는 거 잘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회원들 잘 들으세요. 네. 부산 근처에 있는 거. 가덕도도 있지만 뭐 있어요? 2030년 세계 엑스포 이게 전 세계 3대 행사 중에 하나라면서요. 올림픽 다음으로 이거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네. 이거 유치한다고 지금 막 저기 돼 있잖아요. 부산이 우리나라 제 2의 도시지 않습니까? 근데 많이 좀 침체되어 있다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엑스포도 유치하고 뭐 그러는데 그러면은 그죠? 네. 그 유치하게 되면 공사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죠? 네. 그 얼마나 또 그죠? 네. 경기가 좋아지겠냐? 네. 그래서 이제 그 2030 세계 엑스포 부산 관련된 부산 쪽에 있는 것도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됩니다. 저희 방은 다 사놨어요. 회원들이 다 몰라서 그렇지 사놨어요. 어쩔 때는 제가 추천해놓고 얘기를 자세하게 안 할 때도 있어요. 갖다 또 몰빵 때릴까봐. 네.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 몰빵 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10년 전에 부산 가덕도 신공항 테마주 할 때 가덕도 지도 꺼내놓고요. 종목추는 어떻게 했냐면 지도를 딱 꺼내놓고 가덕도 반경 뭐 1km, 5km, 10km, 20km 내에 있는 뭐 레미콘 회사, 뭐 건설 회사 있죠. 네, 다 찾아냈어요. 순서대로 가더군요. 가까운 순서대로. 별짓 다 했습니다. 근데 가요 실제로 그렇게. 네. 아무튼 얘기해 드렸어요. 네. 이런 게 움직였고 그 다음에 방산주는 다음에 얘기할게요.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에너지 관련주들도 이제 계속 움직이는데 원전 테마주들은 오늘 올라간 것도 있고 떨어진 것도 있어요. 다 떨어졌다고 생각하시죠? 올라간 것도 있어요. 네. 원전 테마주 얘기 안 하기로 했으니까 넘어가고 그 에너지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데 지금 국제 천연가스 가격 있잖아요. 이게 관련주들이 이거였잖아요. 대성에너지, GSE 있죠. 네. GSE 차트를 보시면 이게 끝난 게 아니죠. 잘 보세요. 차트를 지금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화요일날이죠. 화요일날 급등했다가 이틀 살짝 눌렀어요. 근데 오늘 8%또 올라와요. 그러니까 이게 에너지 관련주가 끝난 게 아니라니까요. SH에너지가 저희 화요일날 다 팔았거든요. 팔면서 회원들한테 그랬어요. 팔고 나서 전량 매도를 했는데 다시 살 생각하지 마셔라. 나중에 또 살 기회가 있으면 또 추천을 하겠다. 그런데 끝난 건 아니다. 그냥 적당히 먹고 나간다. 끝난 건 아니다. 알고는 계셔라. 그냥 라이브는 여기서 수익 냈고 30% 아래로 대성에너지는 단톡방에서 수익 냈고 이것도 여기서 자꾸 그랬거든. 당기니까 10% 이상 수익이니까 파셔라. 너무 무리하게 가지 마시고 그랬거든요. 근데 오늘 보면 다시 살짝 올라오잖아요. 끝난 게 아니라니. 그냥 가스가 딱 올라오니까 석유가 뭐 하고 있어요? 중앙에너비스인데 상한가 나온 거거든요. 이거 화요일날 상한가 나오고 이러고 있어요. 이게
상한가 나오는 것보다 캔들 이렇게 나오는 게 더 힘든 거거든요. 보통 상한가 나오면 그 다음날 불을 한번 뿜지 않습니까? 그 추가 급등이 나와서. 근데 가만히 있어요. 다시 얘기 드리지만 차트 이렇게 만드는 게 더 힘든 거예요. 상한가 가는 것보다 이게 더 힘든 거예요.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흥구석유 가지런히 손을 모으고 있죠. 한국수. 그러니까 가스가 갈 때는 석유가 조용하고 석유가 갈 때는 가스가 조용해요. 실제로 중앙에너비스가 화요일날 급등했죠. 거꾸로 화요일날 급등할 때 아까 SH에너지학이 뭐 했느냐? 음봉 나왔어요. 여기서 양봉 나오니까 저기서 쉬는 거예요. 이게 순환매 돌리는 거를 지금 힌트를 드리는 거예요. 이해되셨으면 7번 찍어주시고, 어려우면 어렵더라고 저한테 연락을 하세요. 이거보다 더 어떻게 쉽게 얘기를 드려요. 이해가시죠? 이 안에서도 서로 도는 거라니까. 가스, 석유, 고유가 수혜주하고 그 다음에 천연가스 수혜주하고 이게 그렇게 뭐 많지가 않습니다. 현재는 테마주. 나중에 더 많아지겠지만 현재는 이 정도까지 생각하시면 돼요. 같은 날 안 간다고 요즘에 따로따로. 그 다음에 이제 오늘 그 뭐예요? 천연가스 관련주들이 올랐거든요. 천연가스. 죄송합니다. 천연가스 관련주들이 지금 오른 걸 설명했죠. 천연가스 상승 때문에 유럽의 비료 업체들이 암모니아 비료 생산을 줄이고 있답니다. 그래서 그 오늘 비료주들이 급등을 했거든요. 비료주들이. 이유가 뭐라고요? 네. 유럽의 비료 업체들이 암모니아 비료 생산량을 줄이고 있다. 감축하고 있다. 그래서 오늘 효성 OMB 같은 게 장중에 이제 20% 가까이 급등했었고요. 그리고 11%로 끝났어요. 이게 그 8월 16일 날 저희 방에서 여기서 나간 거예요. 단톡방. 이건 단톡방 추천주인데 10,000원 정도에 추천했던 건데 오늘 13,000원까지 갔으니까 대충 30% 정도 수익 난 겁니다. 저희 방은 라이브하고 문자반 이렇게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스윙으로 하는 쪽이고 유료 단톡방이라고 단기 매매 주로 하는 데가 있어요. 네. 근데 이건 거기서 나온 거예요. 라이브에서 나온 건 지금 얘기 안 할 거고. 그러니까 주식을 되게 싸게 사죠. 아무도 거들떠 보지 않는 이런 데서는 거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방에서 추천한 거를 밖에서 얘기 안 해줘요. 바닥에서 건들면 잘못되거든요. 네. 네가 사놨지. 비료주도 재료가 많습니다. 뭐 북한 인도적 지원 수혜주도 되고 곡물가 상승 수혜주도 되고 가뭄, 장마, 홍수 같은 자연재해 수혜주도 되죠. 그런데 오늘은 뭘로 갔느냐? 에너지 관련주로 갔어요. 왜 에너지 관련주로 가냐면 천연가스, 그러니까 그 비료가 농사에 쓰는 비료 있잖아요. 비료 중에서 가장 중요한 비료가 이제 질소 비료거든요. 질소. 네. 질소 비료 중에서 암모니아 그걸로 이제 생산하는 비료가 있어요. 대표적인 요소 이런 건데 그거에 암모니아 그거를 그게 가스잖아요, 그죠? 네. 그거를 생산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원료가 천연가스랍니다. 천연가스. 그러니까 천연가스인 거예요. 암모니아 이렇게 암모니아 냄새 난다 뭐 이럴 때 있잖아요, 그죠? 네. 저거는 가스에서 추출하는 건데 유럽의 천연가스 가격이 요즘에 푸틴 아저씨 때문에 굉장히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유럽에 있는 이제 비료업체들이 비싸서 못 만드는 거예요. 이제 자꾸 줄이는 거예요. 근데 비료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암모니아 비료예요. 질소 비료가 부족하면 식물 또는 작물이 생장을 원활하게 하지 못해요. 집에서 키우는 뭐 식물이나 아니면 뭐 그런 것들이 이파리가 약간 원래 녹색이어야 되는데 누렇게 뜬다. 그러면 뭐예요? 질소 비료가 부족해서 그런 거거든요. 가장 중요한 게 저거 없으면은 우리나라도 농사 못 져요. 땅이 이렇게 좋지가 않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저 비료 안 주면 안 큽니다. 진짜 안 커요. 내 옛날에 맨 땅에다가 뭐라 한번 심어봤는데 안 커요. 비료 안 줬더니 와 진짜 안 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원료가 천연가스랍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또 비료 가격 올라가겠죠. 우리나라로 따지면 농사가 거의 끝나가고 있지만 다른 나라는 또 그렇지 않아요. 네. 그래서 요거를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에너지 문제 때문에 비료주가 올라가요. 이해가세요? 네. 이 효소모엠비하고 오늘 다른 비료주들, 누보 이런 것들이 이것도 오늘 급등했었잖아요. 그죠? 바닥이에요. 싸잖아요. 그죠? 네. 이런 것들은 급등. 근데 이제 이 종목들이 장중에는 이제 유럽 천연가스 그것 때문에 이제 비료 이 문제로 급등을 했었거든요. 근데 시간에서 잠시만요. 이걸로 볼까요? 요거 창 보이시나요? 보이시는 분들 1번 찍어 보시고 뭐 시간의 단일가 창 보이세요? 요거 잠깐만요. 이쪽에 소리가 안 나가나요? 나가죠? 아, 예, 어서오세요. 이게 이제 누보인데, 누보가 장중에 이제 러시아, 저기 유럽 가스 그 문제로 인해서 유럽의 비료 업체들이 비료 생산량을 줄이고 있다. 그래서 그걸로 갔는데, 그래서 이제 6%에 끝났습니다. 근데 시간에서 5.9% 추가 상승 나옵니다. 시간에 상한가 들어갔다가 풀린 거거든요, 이게. 왜 급등했을까요? 재료가 또 나와요. 그러니까 뭐 나오면 계속 가요, 그냥. 뭘로 갔냐면, 인도가 밀 수출 금지에 이어서 밀가루 수출도 금지하겠다. 네, 그 얘기 나와서 봤어요, 시간에. 약세장 아니에요. 지수가 조금 하락했다고 놀라지 마시라니까요. 개별 주들이 날개를 달고 올라간다니까요, 지금. 누보. 그 다음에 이제 사조동원 패스. 네, 한탑이라고 했어요. 한탑 뭔지 아시죠? 옛날 이름 영남제분. 네. 한탑이 이제 요게 사료주로 저기 지금 월요일날 25%까지 급등했다가 4일 동안 좀 쉬고 있었거든요.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그죠? 거의 안 움직이다가 오랜만에 이제 급등했었거든요. 그러고 나더니 자, 시간에서 상한가 갔다가 이게 시간의 분차트예요. 이게 시간의 분차트. HTS에 보면 이런 거 다 있어요. 시간의 분차트인데 이게 상한가 갔다가 풀려서 4%에서 떨어졌어요. 마지막에 풀려요. 이유는 똑같아요. 인도에서 밀가루 수출 금지 이 얘기 나와서 이해가시죠? 네. 그리고 이제 농기계 중에 왜 아시아탁이라고 있잖아요. 아세아. 네. 옛날 아시아 농기계. 네. 요것도 이제 시간에서 많이는 아닌데 1.8%. 그러니까 이거는 반등 나온 게 아직 없거든요. 농기계는 약간 좀 늦게 가요. 네. 농기계가 왜 늦게 가냐면 이게 그냥 웃자고 하는 소리입니다. 네. 경운기 아시죠? 경운기. 네. 경운기가 좀 느리잖아요. 경운기도 뭐 속도 올리면 빠른 것도 있긴 하던데 네. 좀 늦어요. 네. 승차감도 그렇고. 네. 그죠? 네. 경운기 생각하시면 좀 늦어요. 네. 이제 곡물, 사료주 그죠? 이런 거 움직이고 나가셔야 돼. 시간에서 좀 움직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누보 같은 게 이제 제일 세게 움직인 것 중에 하나. 거래량도 이게 많았고 거래량이 이게 2,000원짜리 주식인데 시간에서 100만 주 넘게 나왔으니까 돈으로 따지면 30억 정도? 32억 나왔다. 시간에 참고하시라. 제가 오늘 강조드리고 싶은 건 뭐예요? 계속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비료주 중에서 좀 무거운 게 남해화학이거든요. 남해화학도 최근에 이렇게 올라가요. 여기 최근에 만원에서 지금 12,000원까지 왔으니까 20% 올랐다니까. 이게 무슨 약세장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수가 최근에 이렇게 딱 떨어지니까 개인들이 화들짝 놀라는 거예요. 20일선 깨지면은 개인들은 엄청 놀라세요. 거기서 벗어나셔야 돼요. 평생 그렇게 사실 건 아니잖아요. 그죠? 평생 그렇게 안 살려고
좀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주식 투자하시는 거 아니에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태까지 본인들이 살아왔던 방식 그대로 주식 투자를 해요. 좀 달라지려고 좀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어렵게 혼자서 이게 주식 투자하는 게 얼마나 힘든 건데, 이게 힘든 거예요 이거. 근데 이제 그런 용기를 내서 하셨는데, 그러면 본인의 사고방식과 생활 패턴과 그런 것들 다 바꾸셔야 되거든요. 근데 기존에 살아왔던 방식 그대로 돈만 들고 돌아와서 주식을 하는 거예요. 그럼 뭐가 달라져요? 부자 되고 싶으신 거 아니에요? 부자는 그냥 됐겠어요? 남들과 피나는 노력을 했겠죠. 무슨 노력했겠어요? 남들을 속이고 때리고 막 이래서 부자가 됐을까요? 그런 나쁜 놈들도 있죠, 그죠? 근데 그거보다는 남들과 다른 노력을 했으니까, 그죠? 부자가 됐거나 좀 편하게 사시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면 그걸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거를 누가 그렇게 쉽게 가르쳐 주겠어요? 잘 안 가르쳐 줘요. 네. 그러니까 약간의 도움을 받아서, 약간의 도움을 받으면 좀 빨리 되는 건데, 도움을 좀 약간 받아서 본인 스스로 이겨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라톤으로 따지면 옆에 이제 페이스메이커라고 하나요? 네, 같이 뛰어주는 사람. 그게 이제 주식으로 따지면 전문가들이에요. 사세요, 파세요, 뭐 이런 것도 하지만 네. 지금 심리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호흡 조절하는 거 가르쳐 드리고, 돈 많이 벌 때 있죠. 손실 많이 나고 그럴 때도, 증시 급락할 때도 이제 호흡 조절을 해야 되는데, 돈 잘 벌릴 때도요 전문가가 필요해요. 왠 줄 아세요? 네. 사고 안 치게 하려고. 돈 잘 벌리면은 개인들이 사고 치거든요. 남자분들하고 여자분들이 언제 사고 치세요? 네. 돈 없을 땐 사고 잘 안 치십니다. 돈이 없어서. 근데 이제 돈 많이 벌고, 그죠? 네. 그러면 사고를 치거든요. 항상 그래요. 주식도 그렇고 일반적인 것도 그렇고. 네. 그러니까 아무튼 부자가 되고 싶으시면, 그래서 부자까지는 아니어도 좀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주식 투자를 선택하셨다면 본인들이 좀 달라지셔야 돼요. 그럼 뭐부터 바꾸시면 되냐면 생각부터 바꾸시면 돼요. 그러면 행동도 따라줘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뉴스 같은 거 좀 덜 보시고 남들과 다른 생각을 하고 다른 행동을 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지수가 이렇게 급락했을 때 개인들하고 똑같이 어떡하냐, 또 떨어지는 거 이랬으면은 이제 끝나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럴 수는 있지만 그 다음번에는 안 그래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또 힘들어도 이겨내야 되고, 그러다 보면 어느새 돈도 좀 벌려 있고, 그죠? 네. 실력도 늘어있는 거죠. 많이 사고 파는 게 잘하는 게 아니라 적절히 사고 파는 게 잘하는 겁니다. 생각을 많이 하고 정보를 많이 찾는 것보다 적절히 생각하고 적당히 그렇게 이제 사고 팔고 그러는 게 그게 잘하시는 거예요. 미친 듯이 막 오늘도 3% 5%를 위해서 막 무조건 상한가, 그거는 정신병이에요. 제가 보긴 그래요. 이런 얘기하면은 되게 잘난 사람 같죠? 다 제가 해봤던 거예요. 제가 해보고 옛날 생각하면서 얘기하는 거지, 누구 욕하고 막 그러는 게 아니에요. 다 해봤어요. 그 미친 짓을 다 안 해봤겠어요. 네. 저는 상따 같은 건 원래 안 했어요. 그런 건 원래 싫어했는데 그래도 추경비 썼던 적은 있어요. 상따까지는 아니에요. 근데 아무튼 별의별 짓 다 해봤습니다. 네. 하지 마세요. 근데 이렇게 얘기를 아무리 해도 꼭 갔다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갔다가 오시긴 오시는데 돈이 많이 줄어서 오시더라고요. 네. 아무튼 일주일 동안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 지수가 하락할까봐 고민들도 많이 하셨을 거고 걱정들도 많이 하셨는데, 종목들 지금 쭉 보여드린 것 같아요. 이거 말고도 준비한 게 더 있는데 시간상 여기까지만 할게요. 네.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무슨 약세장입니까? 네. 종목들만 잘 움직이고 있는데, 아까 그 얘기가 정답인 것 같아요. 뭐냐면 개인들은 이 핑계 저 핑계 되면서 자꾸 이 바닥을 떠나려고 하고 현금 들고 있으려고 하는데, 세력들은 뭐 하고 있어요? 이 핑계 저 핑계 뭐라도 보이면 잡아서 자꾸 주가를 올리잖아요. 아까 막 올라가는 거 보이시죠? 부러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것도 그만큼 손실이 회복될 거고, 그 중에는 날아가는 것도 있을 거예요. 어제 어떤 분이 유튜브 영상에 댓글 남겨놓으셨더라고요. 네. 본인이 갖고 있는 종목 상한가 같다고. 역시 버텼더니 이런 좋은 일이 생긴다고. 아직 처리해야 될 종목이 수없이 많이 남아있지만 그래도 기분 좋다고. 그런 분들이 잘 되시는 거예요. 제가 답글은 안 달아드렸는데 그런 분들이 잘 되시는 거예요. 여러 개 중에 하나 갖다 기다렸더니 올라오더래요. 본인께 개인적으로 산 게 상한가 나오고 기분 얼마나 좋으셨겠어요, 그죠? 거기서 희망을 보고 나머지도 잘 해나가신다. 여러분들도 요번에 이제 고생들을 많이 하셨지만 그런 식으로 깨닫고, 그죠? 네, 돈도 좀 많이 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주는 개인적으로 잘 끝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수가 뭐 월요일부터 좀 하락이 나와서 좀 그랬는데 결국에는 테마주들 잘 움직이는 거 확인만 했으니까 그죠? 미국도 잘 올라왔고 우리나라도 잘 따라가고 있고 네. 중요한 건 개별주 테마주가 잘 가야지 여러분들도 좋아하시는데 그런 장이 펼쳐지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다음 주도 그냥 이번 주만큼만 해줬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방도 이번 주에 매도세이 많이 나왔거든요. 팔고 나서 좀 올라간 것도 있고 고점에서 기가 막히게 판 것도 있는데 어쨌든 중요한 건 돈이 돌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다음 주에도 이번 주만큼만 매도 사인 내드리고 했으면 딱 좋겠어요. 오늘도 뭐 매도 사인 나온 게 있거든요. 그래서 돈을 막 돌리면서 예전처럼 즐겁게 매매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기대해도 되고요. 네. 수많은 이슈들이 지금 테마나 주가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긍정적 영향. 아무튼 여러분들도 또 이제 이쯤 되면 이제 그런 생각들 하실 거예요. 또 추석 때 되면 급락 나오는 거 아닌가요? 네. 글쎄요. 그 전에 그런 얘기 했었죠. 티베트 속담. 네. 걱정을 많이 해서 걱정할 일이 없으면 걱정이 없겠다. 그게 티베트 속담이래요. 걱정 많이 하신다고 달라지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이제 걱정을 접으시고 오히려 어떤 종목들이 왜 올라가는지 그런 것들을 잘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번에 한번 얘기를 해드렸는데 어디 뭐 여기저기 막 종목 토론방이나 인터넷 검색해서 종목을 찾지 마시고 제 방송 끝나고 나면 제가 칭찬 많이 해드리잖아요. 김 실장님. 네. 김 실장님 오늘 여기 방산주하고 뭐 원자력, 네옴시티, 대규모 수주 관련 테마 브리핑 이거 하신다고 하는데 방산주는 제가 시간이 없어서 얘기 안 했거든요. 오늘 방산주하고 원자력 테마주 들어가서 보시면 돼요. 아마 네옴시티도 아마 종목을 더 많이 얘기를 해주실 겁니다. 그래서 김 실장님 이 테마주가 20년 이상 하신 분인데 되게 잘하세요. 그 이분인 저기 방송 들으실 때 꿀팁을 하나 알려드리면 메모하세요. 이분이 무슨 종목 얘기하신다. 그러니까 적어놓으시면은 그거 그 한 달에서 3개월 정도 적으면요 웬만한 테마주 네 여러분들이 다 알게 돼요. 왜냐면 이제 그날 움직인 거 꼼꼼하게 거기 얘기를 해주시니까 네. 왜 테마주인지도 얘기를 해주시니까 거기 HTS나 어디 그 휴대폰에 적어놓으면요 관심 종목을 올려놓고 보면은 나중에 3개월 지나면 다 보입니다. 다는 아니더라도 네. 3개월 동안 움직인 테마주는 대충 다 압니다. 아 이거 움직였구나. 여기 요 테마고 요 테마도 되는구나 겹치는구나 다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방송을 잘 들으세요. 아셨죠? 네. 자 아무튼 여러분들 네, 일주일 동안 아무튼 수고들 많이 하셨고요. 네,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 주 월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주말에 편히 쉬세요.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